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전 세계의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한 유물부터 고대 문명의 놀라운 발견까지 이러한 발견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숨막힐 정도로 엿볼 수 있습니다. 번호 1. 구출된 히브리어 책. 고고학자들과 경찰은 2018년 터키에서 나온 이야기인 다음 발견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했습니다. 문제의 유물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발견된 귀중한 800년 된 히브리어 책입니다. 터키 남동부 디야르바키르에서 불법 판매될 예정이다. 종교 사파로 덮여 있고 가죽으로 된 22페이지로 구성된 이 중세 고서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즉시 국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투르키의 경찰이 매년 수행하는 수천 건의 밀수 단속 작전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로 42개의 서로 다른 문명이 건설한 약 3,000개의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국은 역사의 일부를 훔치거나 매매하려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서의 제목과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내용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다. 언젠가 그것이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덴마크 마차에 매장됨. 2018년 5월 아마추어 금속탐지기 로이즈 스트마이는 덴마크 북부의 한 들판에서 녹은 청동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것들이 단지 오래된 버튼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을 때 밴드지셀 역사 박물관의 제프보일 제프선이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프선은 그 물건이 철기 시대 전차 매장지와 관련된 유형의 청동 부속품임을 즉시 인식하고 흥분하여 유적지 전체 발굴을 조직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플로트 전체가 여전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이즈가 발견한 조각들이 녹아버린 이유는 매장 당시 고의로 수레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2200년 전 전차 매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이례적이며 전문가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고인에 대한 모욕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무덤에 좋은 부장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병거 외에도 뿔잔, 청동 가마솥, 술잔, 금고리, 깨진 은잔 조각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 고대 그리스 투구. 모든 고대 전사들이 투구를 손에 쥐고 전장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사고나 매장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 청동 투구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유물이 그런 물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타만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구소련 영토에 나타난 유일한 이와 같은 헬멧은 19세기 키예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코린트식 투구는 이전의 흑해 지역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그리스 선박과 아테나 동상에서도 이와 같은 투구의 묘사를 찾을 수 있지만 세계에서 실제 사례를 찾는 일은 훨씬 덜 자주 발생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례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헬멧은 입방체와 같아서 헬멧을 착용하는 사람의 시야와 동작 범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좁은 눈틈으로 인해 왼쪽이나 오른쪽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므로 전투에서 그 안의 전사들은 적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번호 4. 코널에서 화장 발견. 다음 발견은 영국의 코어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입니다. 이 유물은 인상적일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이 시대의 점토 항아리 발견이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은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000년 된 선박에는 인간의 유해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인간의 화장과 매장이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냄비는 루이, 근처의 핸더즈 배로라는 유적지에서 부싯돌 도구와 기타 도자기를 포함한 다른 청동기 시대 유물 그룹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둔덕은 농부의 밭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담당한 고고학자들은 그곳에 묻혀있던 수년 동안 쟁기에 의해 한 번도 손상되지 않은 행운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코널의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자신의 백성을 무덤에 묻었는지 전혀 모르고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 지역의 토양은 산성이므로 이 시대의 많은 매장지, 유물 및 기타 유물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 오래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번호 할라톤 헬멧은 2000년에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즉, 레스터셔의 할라톤 근처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장식된 철제 투구는 로마 퍼레이드 투구입니다. 원래는 은색이었고 가장자리에 금박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조사한 전문가 팀은 그것이 철기 시대 무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세심한 보존과 복원 끝에 이 헬멧은 영국 박물관에 공개 전시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선체는 조각나고 녹슬어 있었지만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디자인이 복잡해 누구도 원래 상태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투구는 전투보다는 의식이나 퍼레이드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브리튼 정복 당시 로마군과 함께 싸운 고대 브리튼인들이 이 물건을 휴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반역자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6. 미라화된 손의 발견. 우리의 다음 발견은 약간 섬뜩하지만 똑같이 매력적입니다. 2018년 헝가리 남부니아르 로링의 한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미라화된 어린아이의 손이다. 아이의 나머지 신체는 뼈만 남았으나 손과 팔뚝, 등 윗부분은 미라로 되어 있었다. 과학자 야노스 벨러스는 이상한 현상을 연구한 후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소년의 손에 있는 작은 구리 동전이 부분적인 미라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구리는 항균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이 정도 규모의 구리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발라스는 묘지가 버려진 지 오랜 후에 아기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시신은 대부분 11에서 16세기에 묻혀 있었는데 이 아기는 불과 15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벨러스는 근처에 살던 하층 가정에 사산하였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시신을 천으로 싸서 버려진 묘지에 묻은 뒤 그의 손에 동전을 쥐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는 유럽의 다른 곳에서는 관찰되었지만 헝가리에서는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고대 전통에 따른 것이다. 번호 7.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발견. 고고학 유적지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8년 4월 이집트 전문가들은 아스완의 콤 옴보 사원 부지에서 지하수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머리를 형상화한 대리석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황제는 곱슬머리와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에 대한 대부분의 현대 묘사와 일치합니다. 그는 1세기에 통치했으며 저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동상,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만큼 중요한 동상은 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흔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찾기가 드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황제의 대리석 머리가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마도 실물 크기의 황제 동상의 일부였으며
반항의 표시로 의도적으로 참수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봉헌물로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숫자 8. 다음 발견은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19세 인턴 니코 켈머는 첫 번째 발굴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서부 홀턴햄시에 있는 고대 로마 묘지를 조사하는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군사 캠프가 그곳에 있었고 묻힌 군인 중 한 명이 웅장한 황금 단검과 함께 묻혔는데 니코는 수세기 후에 발견했습니다. 단검은 그동안 칼집에 꽂혀 있었는데 발굴해보니 너무 녹이 슬어서 마치 탄닭 껍질처럼 보이기도 해서 먹기 싫을 정도였다. 단검을 복원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전문가들이 작업을 마쳤을 때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칼집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으며 무기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다른 많은 로마 무기가 발견되었지만 이것만큼 상태가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발굴을 담당한 수석 고고학자 베티너 트레메은 이 정도 규모의 발견은 극히 드물며 그것이 발생하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9. 요크에 숨겨진 묘지. 다음은 2018년 발견입니다. 그해 4월 영국 요크에 있는 올드 뉴잉턴 호텔을 주택으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수영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고 수영장 아래에서 79 이상의 인간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 고고학자들이 현장으로 소환되어 이것이 로마 군인과 그 가족의 유해임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제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로마 묘지 중 하나로 생각되며 1세기 중반 로마인들이 영토를 장악한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정말 이상한 점은 해골이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영장 아래 깊은 곳, 19세기에 호텔이 지어졌을 때 뼈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원래 건축자들이 그 위에 무엇을 짓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유지하고 공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번호 10. 폼페이에 숨겨진 보물. 이탈리아의 팜페이. 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일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수백 건의 발견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폼페이의 리지오 퀸토 지역에서 작업하는 팀은 2층 발코니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일련의 주택을 발굴했습니다. 발코니는 매우 잘 보존되어 원래의 타일 지붕, 난간, 심지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햇볕에 말리기 위해 남겨둔 일부 암포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프레스코와 벽이 있는데 원래 색상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생생합니다. 폼페이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가옥은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부석과 화산재의 무게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2층이 없습니다. 주택과 발코니를 보존하고 안정화하는 것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결국 방문객들은 기존의 바이어 디 놀러와 실버 웨딩 앨리에서 새로운 경로를 통해 완전히 발굴된 부지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호 11. 고대 금의 발견. 영국 역사상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금 세공품의 예가 박물관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 있지만 발견된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2018년 4월 차고 세일에서 시계 교체 부품 상자 안에서 수집가가 4,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차고 세일이나 벼룩 시장과 같습니다. 금 조각을 보고 그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존 엉먼은 그것을 거의 값싼 가격에 구입하여 전문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 연대를 확인하고 청동기 시대의 보석이나 칼 장식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유사한 품목이 이전에도 국내에서 발견되었지만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금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료는 극히 드물었을 것이고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금은 성광을 통해 얻었을 것입니다. 매우 자금에도 불구하고 존이 이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 최대 $3,000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불한 금액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므로 그가 그것을 팔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번호 12. 불미이라. 이집트인과 달리 고대 필리핀 부족은 죽은 사람을 불타는 미라로 만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대신 강렬한 불에 노출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몸속 수분을 빼기 위해 소금을 많이 먹였습니다. 죽은 후 시체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구워졌고 때로는 내부에서 뜨거운 불씨를 넣어 내부에서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후 시체를 일종의 소형 인간 육포로 만들어 캐먼즈라고 불리는 작은 레몬 모양의 관에 넣었습니다. 이 관은 산속의 외딴 동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가톨릭 장례 관습 때문에 이러한 관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미라가 발견된 카반 동굴, 케빈 케이브즈, 은 나중에 재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동굴에서는 300개 이상의 불미라가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피부에 부종 문신이 보이는 최대 1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번호 13. 1961년에 왈리스 레인, 버지니아 맥시, 마익 마익셀은 캘리포니아의 함보트 근처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점압 플러그가 아니라 아직 점압 플러그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나온 듯한 것이었다. 이 물체는 나중에 코소 유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대의 선진 문명이 존재했거나 다른 특별한 설명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잘못된 물체로 추측되었습니다. 런던 망치와 마찬가지로 코소의 유물은 50만 년 된 자연 지형에 둘러싸여 있었고 즉시 이상해졌습니다. 유물의 겉보기 연대는 그것이 잘못 배치된 물체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겉보기에 고대의 지질 구조에서 현대적인 점압 플러그를 발견한 것은 시간 여행, 고대의 진보된 문명 또는 외계 개입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 물질은 처음에는 형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동석으로 생각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런던 망치와 같은 코소의 인공물이 아마도 사기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대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4. 다음 발견은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19세 인턴 니코 켈머는 첫 번째 발굴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서부 홀턴엠시에 있는 고대 로마 묘지를 조사하는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군사 캠프가 그곳에 있었고 묻힌 군인 중 한 명이 웅장한 황금 단검과 함께 묻혔는데 니코는 수세기 후에 발견했습니다. 단검은 그동안 칼집에 꽂혀 있었는데 발굴해보니 너무 녹이 슬어서 마치 탄닭 껍질처럼 보이기도 해서 먹기 싫을 정도였다. 단검을 복원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전문가들이 작업을 마쳤을 때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칼집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으며 무기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다른 많은 로마 무기가 발견되었지만 이것만큼 상태가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발굴을 담당한 수석 고고학자 베티너 트레메은 이 정도 규모의 발견은 극히 드물며 그것이 발생하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15. 1969년 9월 르트소츠기라는 마을에서 작업하던 광부들이 수십 미터 깊이에서 대리석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시베리아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석관은 이상한 흔적으로 덮여 있었고 관은 여전히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석관에 대한 더 많은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열었을 때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몸이 핑크색과 파란색 톤의 결정체 액체에 잠겨있는 완벽하게 보존된 몸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광부들은 발견물을 확보할 수 없었고 곧 마을 전체가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발견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루쯤 지나 이른 아침, 민병대와 소방대, 군대와 검은 옷을 입은 의문의 장교들이 마을에 도착했다. 구경꾼들에게는 즉시 해산 명령이 내려졌고 발견된 장소는 오염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당국은 석관을 공개하고 그것을 만진 모든 사람들을 격리했습니다. 분명히 유물은 현재 모스크바의 비밀 연구기관 중 하나에 있으며 과학자들은 여전히 현상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티술 공주가 누구인지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티술 공주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버린 수수께끼에 쌓여 있어 그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